안녕하세요. 생계비 대출 2시간 기다려서 50만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들이 실제로 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사실상 거의 못 갚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러면 대출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빌려줬지만 사실상 저들에게 마지막으로 저 정도의 금액을 건네고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세를 못 내서 길거리로 내몰려야 되는 사람들, 찜질방에서 생활하다가 저 50만원 받아서 고시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뉴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씁쓸하죠.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자기 몸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자기만의 공간, 고시원을 갈 수 있다고 참 기뻐하는 그 내용들, 그걸 보면서 참 씁쓸하죠. 대한민국에 저렇게 돈 50만원 없어가지고 참 궁지에 몰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무방한 거죠. 생계비 대출이 뭐 장난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단비 같은 일인 거죠. 씁쓸하기도 하고요. 저들에게 다음날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뭘까요? 뭐 절벽이죠. 절벽. 씁쓸합니다. 뭐 금융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또 지원도 해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뭐 돈 50만원도 아쉽다라는 거죠. 1억 같은 50만원이다. 불안한 찜질방을 끝내고 마음 편하게 지낼 고시원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46살의 김모 씨가 2천만원가량의 금융권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답니다. 일용직 근로를 다니면서 빚을 갖고 있지만 고시원 월세가 없어서 찜질방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데 뭐 그런 얘기 씁쓸하죠. 생계비 대출로 공과금하고 가스비를 충당할 거다. 뭐 당장 돈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긴급 대출을 신청하게 됐다. 이러죠. 뭐 생계비 용도로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대출하는 건데 50만원 빌리고 난 이후에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9%인데 성실하게 상환하면 9.4%가 실제 이제 금리가 된다는 거죠. 금융취약계층이 평균 414%로 추정되는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기 위해 마련된 제도랍니다. 생각보다 수요가 되게 많았답니다.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향후 4주간의 대출 상담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 가능 인원의 98%에 이르는 2만 5천 명이 상담을 했답니다. 충격이죠. 충격. 뭐 당장에 사채를 쓰고 있다 보니까 뭐 하루에 매일 10만원씩 이자가 붙어서 한 푼이라도 절실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궁지에 또 궁지까지 내몰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빚이 2억 졌어요. 3억 졌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투자하다가 주식이나 부동산 손실 입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부모 자식의 병원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사연은 다 각양각색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생계비 대출이 사람들이 엄청 몰린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지금의 삶이 어려웠냐를 충분히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신용도 없고 다중채무자고 반도에서 못할 것 같지만 정부는 그냥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한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참 어떤 거냐라는 거죠. 절박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거린다는데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삶을 좀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좀 성실하게 냉정하게 아껴가면서 저축하면서 절약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찜질방에서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참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하더라고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때 그 힘들거렸던 그 시기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함부로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또 부자가 되겠다고 설치는 것보다는 내 처지에서 내 현실에서 아주 적은 거라도 아끼고 절약하면서 사는 모습들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오죽하면 저렇게 생계비 대출에 예약 창구에 사람이 모이겠냐 이러는 거죠. 좀 씁쓸하다라는 거죠. 이명박 세금 탕감해주지 말고 받아가지고 추징 다 해가지고 저런 사람들 이자율이나 낮춰주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거죠. 100만원 빌리는데 이자가 16만원. 그래서 저 높은 이자 때문에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예. 힘든 사람에게 15.9% 이자를 받는다. 뭐 그것 때문에 말도 많은데 뭐 실제로는 거의 못 받을 게 확실하다라고 보면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뭐 이런 의견들이 되게 분분합니다. 회수율이 50%도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고금리니 어쩌니 하지만 또 금리를 낮춰주면 또 그 사람들은 또 난리가 날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마음 아픈 사연을 가진 이들이 되게 많다. 누군가는 이자 장사니 머리 난리쳐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산다라는 게 부자가 된다 이런 거 말고요. 좀 착실하게 성실하게 절약하면서 돈을 모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잘 살 수 있는 궁지에 내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죠.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 뭐 이런저런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진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맞서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해주는 뉴스 같습니다. 2시간 기다려서 50만원 받았다. 생계비 대출 첫날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저 뉴스를 보면서 좀 씁쓸하다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갖게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뉴스입니다. 생계비 대출 첫날 분배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